네, 안녕하세요, 이소영 멘토님.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HR 컨설턴트로 시작해가지고 인사 담당자로 커리어를 쌓아가시는 분들을 좀 모시고 싶었거든요. 네. 슈퍼루키 분들께도 이러한 식으로 커리어 패스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좀 담기 위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응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HR 컨설턴트로 처음 커리어를 시작하시게 되셨는데 커리어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경영학부생이었어서 약간 그 HR에 대한 관심이 원래부터 좀 있었어요. 그래서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서는 좋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채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채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HR 컨설턴트로서 이제 입사를 하게 된 계기는 HRM 전반을 좀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뭐 후보자를 채용하는 것에서 뭐 채용 프로세스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뭐 급여를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뭐 노무 이슈를 해결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평가 보상까지도 관리하는 모든 전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는 HR 컨설턴트를 우선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네, HR을 꿈꾸시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인사가 만사다, 네. 기업은 뭐 사람빨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인사 쪽에 꿈을 두시고 이제 커리어를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어떤 기업체의 인사 직원이나 아니면 채용 담당자로 입사를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HR 컨설턴트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다양한 기업들의 HR 프로젝트를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다양한 채용에 대한 경험, 그리고 기업마다의 내규에 대한 경험, 또 우리가 추천드렸던 파견직에 대한 사람 관리, 이런 것들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니어 레벨에서는 훨씬 더 HR 컨설턴트가 많은 업무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시면 HR 컨설턴트로 이제 업무를 시작하시게 되셨는데 어떤 업무들을 하셨을까요? 네. 일단 HR 컨설턴트의 업무 내용은 뭐 근무 연차에 따라 그리고 담당하게 되는 포지션의 고용 형태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HR 컨설턴트 저연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리서처라고 부르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요구한 포지션에 적합한 인재들을 이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확보를 하는 그리고 이제 지원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HR 컨설턴트, 소위 뭐 헤드헌터라고 부르는 분들은 이제 이 풀을 좀 관리를 하고 또 이제 더 많은 고객사들을 이제 영업하는 활동 그리고 처우 협의까지 진행을 해서 조금 석세스까지 이뤄내는 그런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좀 수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 형태별로는 대부분 저희가 뭐 정규직 채용만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파견이나 도급직 또 이제 저희가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분들의 경우는 소속이 해당 기업이 아닌 저희 그 HR 에이전시 쪽 소속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급여 관리라든지 아니 이후에 뭐 인사 평가라든지 아니면 그분들께 발생하는 노무 이슈 등을 해결해 주는 역할까지도 이제 저희가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러면은 HR 컨설턴트로 들어가게 되면은 주니어 레벨에서 해볼 수 있는 경험들은 정말 많네요. 네, 맞습니다. 네, 보통 타기업의 인사 담당자분들이나 채용 담당자분들은 이렇게 저변이 확대된 업무 경험은 못할 수도 있는데 확실히 HR 컨설턴트는 프로젝트를 담당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 채용부터 관리까지 그렇게 다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배우시고 난 다음에 요기요로 입사하시게 되셨어요. 근데 요기요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스타트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입사하시게 된 이유하고 그리고 실무 내용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HR 컨설턴트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인하우스에 가고 싶은 열망이 우선은 컸었고요. 네, 제가 뽑은 구성원이 그 회사에서 어떻게 좀 기여를 하고 성과를 내는지를 장기적으로 보고 싶었고, 제가 뽑은 구성원들이 이제 모였을 때 어떠한 시너지를 내는지에 대해서도 보고 좀 보람을 느끼고 싶어서 인하우스를 좀 타깃으로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요기요를 택한 이유는 일단 제가 입사했을 당시만 해도 배달을 이제 앱으로 시켜 드시는 분 반, 그리고 전화로 시켜 드시는 분 반, 이런 정도로 약간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제가 이제 중국에 유학을 했을 때, 이제 이미 많은 분들이 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다 시켜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중국이 저희보다 빨랐네요. 네, 훨씬 빨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부분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저는 스스로 좀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다양한
뭐 직군이라든지 대규모 채용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요기요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무 내용의 경우는 제가 HR 컨설턴트 시절에 우선 채용 프로세스 운영 전반이랑 소싱을 좀 위주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저의 역량을 좀 증빙해 보일 수 있도록 소싱과 이제 운영단에서 조금 주력을 했었었고요. 그 이후는 좀 성과를 낸 다음에는 이제 저희 요기요가 가진 셀링 포인트를 좀 발굴을 해서 채용 브랜딩을 강화하고 더 많은 지원자분들이 이제 요기요를 좀 택하실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 드리븐 이제 채용을 좀 도입을 하면서 채용 프로세스 과정도 이제 수치화해서 좀 살펴보고 뭐 채용 퍼널이라든지 어디서 좀 더 딜레이가 되고 있는지 등을 살피면서 좀 더 좋은 면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많은 기획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시면 이전에 HR 컨설턴트로 하셨던 실무 내용들이 많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많이 도움됐고요. 일단은 특히나 소싱 측면에서는 HR 컨설턴트에서 기본기부터 다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바로 실무로 적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아무래도 다양한 기업들이 어떤 인재상을 요구하는지, 어떠한 좀 협의를 거쳐서 인재를 선발하는지에 대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빠른 적응이 되었었고, 그 부분을 좀 장점으로 많이 봐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들어가자마자 뭔가를 배운다라기보다 네. 내가 가진 스킬들을 쓰는데 주력을 하실 수 있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요기요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화해로 가셨어요. 네. 네. 그럼 화해로 이직하셨던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제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제가 그 서비스를 얼마나 좀 사랑을 하는지, 그리고 이 회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에 제가 얼마나 공감을 하고 있는지, 인데요. 평소에 저는 화해 앱을 좀 필수적으로 사용하기는 하고 있었어요. 제가 피부가 민감한 편이기도 하고 화장품을 고르는 기준 1순위가 저는 성분이었기 때문에 네. 제가 워낙 애착이 있는 서비스인 만큼 더 제가 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이제 또 워낙 이제 화해도 성장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대규모 채용이나 이런 인원을 키워가는데 좀 주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간에 가졌던 좀 큰 규모에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여기에서도 이제 그 성장 과정에 좀 기여할 수 있고 더 크게 좀 안정화시키는 작업에 좀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화해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화해에 이제 채용 담당자가 되셨어요. 이제는 지금 슈퍼루키 분들도 그렇고 다른 경력자분들도 많이 채용을 하셔야 되는 입장인데 네. 그러면 화해 기업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선은 그래도 진부하지만 그래도 네. 기업의 비전에 대해 네. 공감하고 오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설명을 드리면 화해는 화장품 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을 해서 좀 소비자 중심의 화장품 시장을 만드는 것이 이제 목적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런 비전을 좀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현재는 좀 브랜드 위주보다는 그래도 뭐 성분이나 더 다양한 좀 기준을 고려해서 소비자분들이 지금 선택을 하고 계신 그 계기가 되었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화해가 원하는 인재상의 경우는 뭔가 자율과 책임, 그리고 뭐 능동성이 있는 분인지 아니면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분인지를 우선적으로 살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좀 가감 없이 서로 이제 피드백을 하고 그 어떤 피드백도 겸허히 좀 받아들이고 의지 협업이 조금 수월한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화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성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네. 화해가 나오기 전에는 정말 정보 비대칭성, 네. 화장품이 어떤 성분을 갖고 있는지 전 성분에 대한 표기라던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리뷰라던가 피드백을 투명하게 알 수 없었다라고 하면 화해가 나온 덕분에 그러한 내용들이 대중에게 완전히 공개되고 굉장히 화해로부터 도움을 받은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지원을 하신다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서비스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면 그게 인터뷰 때도 다 느껴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음. 피드백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감 없이 서로 나누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성향의 인재들을 원한다라는 것이 맞을까요?
네, 저희는 아무래도 능동적으로 이제 문제를 좀 발견하고 개진하려는 분을 좀 선호하기는 해요. 그만큼 어떠한 의견이든 다들 수용할 준비가 되어 계시고 또 급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업무 영역 또한 이제 계속해서 변화에 맞춰서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환경을 좀 제공해 드리고는 있습니다. 혹시 들어가셔가지고 네. 새롭게 의견 내셔가지고 좀 바뀐 것들이 있나요? 특히나 저는 이제 채용 측면에서 채용 브랜딩 강화 측면에 조금 기여를 했어요. 왜냐하면 화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에 비해서 지금 밖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저만 알고 있기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다양한 뭐 블라인드나 아니면 뭐 원티드나 아니면 뭐 SNS를 통해서 저희 화해 소식들을 좀 더 접할 수 있게끔 그런 채널들을 발굴을 했고 이제 뭐 그 외에도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파이프라인 뭐 캔디데이트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좀 더 많은 이제 지원자분들이 화해에 지원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이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좀 제시하는 네, 그런 역할들을 수행했습니다. 네. 채용 브랜딩에 대한 중요성을 파악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화해의 이미지죠. 화해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네. 보통의 이제 기업들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브랜딩은 굉장히 많은 예산을 쓰고 공수를 기울이는데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랜딩은 조금 아쉬울 때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화해도 들어와서 일하기에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충분한 평가와 보상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메시지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많은 채널들을 활용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원자 파이프라인 부분도 이전에는 사실 채용을 하는 채널들이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하면은 들어가신 다음에 그 채널을 다각화시키고 훨씬 더 다양한 풀들을 모집하셨다라는 의미로 들리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이렇게 화해에 이제 많은 좋은 내용들을 말씀 주셨는데 진행 중인 채용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화해는 올해 한 100여 분 정도를 모시게 되는 대규모 채용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 지금 27개 포지션에서 채용을 진행 중이에요. 그 중에서도 저희 화해 구성원이 150여 분 현재 정도인데 그 중에 3분의 1 정도가 개발팀이어서 개발팀 그리고 테크 조직에 대한 채용이 아무래도 최우선이긴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저희 비즈니스인 뭐 데이터를 이용한 뭐 데이터 팀이라든지 아니면 뭐 광고 영업이나 광고 운영이라든지 아니면은 회의 사업과 관련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뭐 포지션이라든지 그 다양한 지금 포지션이 운영 중에 있어서 한번 공고를 통해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그리고 저희 이제 HR 성장관리 팀에서도 리크루팅 코디네이터를 지금 신입 채용 중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지원해 주시면 저희 이제 화해 리크루팅 코디네이터로서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 많거든요. 단순히 뭐 코디네이팅 업무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외에도 뭐 소싱이라든지 채용 브랜딩이라든지 다양한 채용 업무 기획이라든지 이러한 또 경험들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크루팅 코디네이터는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하는 역할일까요? 네. 리크루팅 코디네이터는 면접 일정 조율을 한다든지 아니면 후보자와 이제 최접점으로 이제 컨택을 시도하면서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화해에서는 아무래도 코디네이팅 업무를 좀 전문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게끔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 뭐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 좀 더 제공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해당 부분을 반영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리드타임 같은 분석을 통해서 지금 어디서 가장 소요가 많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줄이면 좋을 것 같겠다라는 의견을 이제 개진해 주시면서 더 많은 전문 영역을 좀 확대해가는 그런 경험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리크루팅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채용의 최전선에 서가지고 지원자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채용 채널을 확대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채용 공고부터 합격까지 걸리는 시간, 이 리드 타임을 좀 단축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좀 걱정하시는 게 내가 리크루팅 코디네이터만 들어가면은 그냥 단순히 스케줄 관리나 어떤 잡무만 해가지고 커리어가 끝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화해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 의견을 개진해서 채용 채널을 확대한다던가 아니면 기획을 한다던가 브랜딩에 대한 의견을 낸다던가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전문적인 리크루팅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지원을 하셔가지고 화해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겪을 수 있는 화해 기업 문화와 업무 환경
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화해는 한 분 한 분 좀 공들여 뽑는 만큼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제 최고의 뭐 대우나 그런 업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전사 재택근무를 시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뭐 리모트 근무 또한 가능해서 정말 본인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좀 몰입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모든 구성원들이 피드백을 좀 이제 가감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신뢰가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가감 없는 피드백이 아니라 정말 진솔하게 아니면 뭐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좀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스타트업은 사람빨이죠. 음.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음. 많은 분들이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지원을 고민하실 때 저는 스타트업을 추천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스타트업 들어가면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들어가자마자 다양한 것들을 습득을 해야겠지만 내가 단순히 1인의 리소스가 아니라 화해를 같이 키워나갈 수 있는 패밀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셔가지고 나에게 기대가 많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야망이 있고 같이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키워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자율도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서비스의 성장은 결국 내가 기여했기 때문이다라는 네. 거에 대한 굉장한 몰입들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네, 말씀 주신 부분은 정말 스타트업에서만 느낄 수 있는 희열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어떤 기업에 속해 있을 때 이 음. 기업이 아무리 크더라도 내가 월급이 안 오른다던가 네, 맞습니다. 보상이 그만큼 안 주어지면은 음. 나랑 상관없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음. 근데 스타트업은 나날이 성장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근무 환경의 변화라던가 평가 보상과 승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체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보상적인 측면에서도 화해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네. 이번에도 새로 도입한 게 이제 연간 최대 연봉의 100%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되었고요. 연봉의 네, 100%? 네, 이거 한 번 더 연봉이. 받는 건가요? 네, 네. 그래서 같은 공동의 목표를 이제 달성했을 때 네. 이제 그 달성도에 따라서 뭐 네. 비율은 변화될 수는 있지만 네네. 그만큼 회사의 성장과 이제 개인의 성장이 일치될 수 있도록 네.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뭐 3월 내 입사자에 한해서는 이제 스톡 옵션도 약 3천만 원 상당을 이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스톡 옵션도 들어가나요? 네. 그래서 정말 구성원 그리고 이제 회사에 이제 구성원이 희생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성장하는 것으로 굉장히 좀 인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게 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스톡 옵션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인데 이거는 또 스타트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희소식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직접 이력서를 보시는 채용 담당자분이시잖아요. 이력서를 보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는 내용이 어떤 걸까요? 네, 일단 뭐 수많은 이력서를 보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왜 화해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이제 오시게 되면 정말 좀 깊게 딥다이브 해서 근무해 주실 수 있는 분인지를 이력서를 통해서 최대한 활용하려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기준 중에 하나는 이제 기업명, 표기라든지 간혹 이제 뭐 다수의 포지션이나 다수의 채용권을 진행하시는 건 물론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 쪽에 지원하셨을 때는 제가 검토하는 이력서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명이 잘 뭐 일치되어 있는지 혹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살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JD 이제 저희가 기재해 놓은 채용 공고와 이제 일치되게 얼마나 어떠한 노력들을 해오셨는지가 잘 기술된 이력서인지를 좀 살피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네. 확실히 이제 직무 연관도를 판단할 때는 JD하고 이력서가 얼마나 많이 매칭이 되어 있는가. 예를 들어서 리크루팅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이 채용과 관련된 경험, 인사에 관련된 경험, 그리고 리크루팅 코디네이터는 아무래도 가장 앞에서 취준생들을 만나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이력서에 포함이 되면은 훨씬 더 좋은 지원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또 화해의 채용 공고 내용하고 이력서나 자소서 내용이 얼마나 많이 매칭되는지를 한 번쯤 확인하신 다음에 지원을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면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실까요? 네. 일단은 아까 이력서와의 연장선에서 왜 이제 화해에 지원하게 됐는지, 이제 뭐 화해가 해결하고자 하는 뭐 문제나 이런 것들에 공감을 하고 계시는지,
대해서 질문하기도 하고요. 이제 이력서에 다양한 경험들을 이제 기술해 주시는데 그 경험을 왜 이제 시작하시게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어떠한 고민, 그리고 어떠한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시려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나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인터뷰 시간이 각 회당 이제 1시간에서 최대 2시간 정도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네요. 네. 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네. 아, 이분이 그래도 우리 채용을 위해서 얼마나 좀 고민을 네. 많이 하셨고, 네. 또 이 직무에 이제 지원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지에 대한 네. 그 진정성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제 서로 후회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많이 파악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멘토님께서는 화해에서 채용 담당자로서 어떠한 커리어들을 더 만들어가고 싶으신가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네.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는 네. 100여 분의 채용을 올해 이제 성공적으로 완료해서 네. 이제 모든 조직이 좀 원활하게 네.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제 진행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네. 이제 화해를 꼭 지원해 보고 싶은 기업으로 좀 생각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좀 먼저 선제적으로 다양한 시도들을 네. 좀 해보고 이제 다양한 뭐 컨퍼런스나 이런 것도 열어서 네. 화해의 우수성을 알리는 그런 역할도 이제 실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확실히 음.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없던 내용들도 커리어에 담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이 아닌 기업들은 커리어가 좀 정해져 있죠. 네, 과장님, 부장님, 네. 임원분들이 하는 커리어를 따라가는 네. 형국이라고 한다면은 스타트업은 인사의 모든 체계나 시스템이나 문화를 만들어가는, 지금 만들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내 앞에 누군가를 따라간다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내 스스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내 커리어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스타트업의 채용이나 화해 근무에 대한 굉장히 이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기존의 업무 형식을 답습하기보다는 거기서도 계속해서 문제점을 이제 발견하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 많은 답변들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보시는 취준생분들께 조언 한마디 드린다면 어떤 조언 드릴 수 있을까요? 다소 막막하고 그러실 수도 있는 시기일 수 있는데 지금 하시는 경험들 다 헛되지 않고 분명 다 그게 자양분이 돼서 추후에 뭐 어떤 일을 하시든지 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뭐 스토리든 이제 풀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니까 절대 뭐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하고 싶은 부분이 뭐 있으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깊게 탐구하시고 다양한 활동들 해보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슈퍼루키는 또 다음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